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12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과의 거래, 검은 거래, 그 중심에는 문다혜 씨가 있죠. 문다혜 씨가 태국에 이주를 해서 2억 2,300만 원 플러스 알파, 결국은 수혜자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돈거래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의 이 돈거래, 그리고 경호원을 통한 또 계좌를 빌려서 그 계좌로 돈을 보낸 의혹,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이 문재인 출판사에게서 받은 2억 5천만 원, 또 김정축 씨가 보자기에 사서 줬다는 5천만 원, 그게 보자기에 사서 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짜리 여러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문다혜에게로 쏟아지고 있는데, 자, 문다혜 씨가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넘기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몇 가지 나온 SNS 글을 보면은 본인은 어떤 본인도 피해자고 본인이 어떤 도구로 쓰였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기결되는 것처럼 그런 SNS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게 또 무슨 전략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죠. X 계정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절여 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이라는 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뭐 안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자기 아버지 문재인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자기를, 문다혜를 절여 밟고 더럽혀지게 만들어서 그거 건너가는, 나는 말일 뿐이다. 그걸로 가는 이제 문재인에게로 수사의 칼날을 가는 말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럽혀지고 밟히고 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를 할까? 일단은 타깃은 문재인이다 이거죠. 아버지 문재인이다. 그리고 이런 글도 올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자, 자기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는 거.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자기 변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글만 가지고 제가 이게 모든 뇌물 책임, 검은 돈 의혹의 책임을 아버지 문재인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 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2개의 글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문다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은 올해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에 SNS에 뭐 문재인의 생일, 뭐 축하 어쩌고 이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 표적이 될 아버지가 이제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1월 25일이면은 그동안 전주지검에서 이상직과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이창수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다혜 태국 이주와 관련한 뇌물 사건.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을 불렀죠. 전 남편 서창호 또 세 차례나 불렀고, 그리고 유송화, 그리고 양인에서 본인과 돈 거래를 했던, 여기도 소환 통보를 했고, 또 당시 백운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 관리를 하라고 맡겼더니 실제로는 보좌를 했던 신우석 행정관, 신우석 행정관이 태국까지 가서 뭐 살 것을 알아봐주고 막 이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이 될 때입니다.
본인과 동거래를 했던 경호원의 상관인 주영훈 경호처장까지 막 소환이 될 때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이 위기를 느끼어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본인과 동거래를 한 아니면은 이 본인을 위해서 태국까지 날아와서 일을 한 그 진행석 관리 행정관 이 사람들이 소환이 되는데 갑자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이 모든 것은 그 우리 아버지가 타겟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때 문다혜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그때 9월 1일 날 SNS에 올린 글은 그때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뭐 흉내를 내서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 보면은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본인은 아무 잘못 없는데 무슨 그 던진 돌에 자기가 개구리가 맞아서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돌 맞은 개구리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어떤 책임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5천만 원 보자기에 싼 특활비로 오신다는 그런 돈이 문다혜에게 실제로 몇 차례 들어갔고 끝내줬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받은 2억 5천만 원 청와대 행정요원 양인혜서 전춘 추관전 유송아 그리고 경호처 직원 검정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나를 저려밟고 가려고 한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모든 책임을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더 어떤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주변의 변호인들과 아마 상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똑같은 이 어떤 혐의들이라도 아버지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소환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소환을 해도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물어봐야 되면은 그 중에 몇 가지는 묻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인 부친이 아버지가 조사를 받는 것이 이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업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또 지금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 친문은 물론이고 이 민주당에서 TF까지 구성을 해서 이 방어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일단 문다혜는 지금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는 본인은 이제 사인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단 떠넘기고 본인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SNS에 계속 올리는 글들이 모든 것을 자기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식의 지금 SNS 글들을 올리는 겁니다. 자기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또 있으니까는 이것 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 떠넘기고 이제 빠져나오려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겠죠. 오늘 그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원석 내일 결국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되죠. 이제 검찰 분위기가 확 바뀌면은 물론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하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문다혜가 지금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파고 팔다가 보면은 나중에 특활비도 막 갖다 쓰고 또 일종의 뭐 비자금을 만든 것 아닌가.
그 문재인 재임 시절의 자 그런 의혹까지 들기 때문에 이 문다이스가 지금 이렇게 사법적으로 좀 피하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 시도가 너무 또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검찰이 새로운 검찰이 그걸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